초고령 사회가 야기할 부정적인 영향과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고령화 사회 혹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상상해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노동력 부족 및 경제성장 둔화.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든다. 생산연령 인구가 부족해지면 기업의 노동력 수급 문제, 혁신 및 생산성 하락, 소비 활성화 둔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젊은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 기업들은 숙련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노동 인력풀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나 C&D 업종에서는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게 된다. 반면 일부 대기업이나 선호도 높은 직종은 높은 스펙을 가진 젊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어 입사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은퇴 연령층이 늘어나고 기업 내에서 기술 및 지식 전수, 조직 문화 개선, 스타트업 창업 등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도전 정신이 강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창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줄어들면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다. 2. 연금복지 재정 부담 증가. 고령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 기여율은 점차 높아진다. 연금 부족 문제는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낸 돈만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연금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마다 정치, 사회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건강보험,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재정을 확대해야 하지만 세수 확보가 쉽지 않다. 이미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만 급증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더욱 압박한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받는 노인들의 숫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돌봄 인력과 재정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정부가 충분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 요양시설 및 인력 부족, 대기기간 장기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3. 의료비 부담 및 건강 문제 심화.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젊은 층보다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큰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의 압력으로 직결된다. 더 많은 노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저출산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경제성장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치매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인구도 급증한다. 만성질환 관리는 의료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간병 부담, 의료시설 부족, 재활 서비스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노인성 치매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 고령 인구가 대도시보다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의료 인력 또한 부족해지기 쉽다. 이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낮아 노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증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나 방문 진료 등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나 재정과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4. 가족과 개인의 부담 가중.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 부양의 큰 부분을 주로 여성이 감당해왔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젊은 가족 구성원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로 인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중장년층이나 여성들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 간병과 일, 육아 등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겪거나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 중 하나가 1인 노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독립해 먼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혹은 가족 내 갈등 등으로 인해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급증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우울감, 외로움, 무력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독사 문제는 이미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복지 예산이 노인 중심으로 편중된다는 비판이나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문제가 대두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여지가 있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로서 소비력을 갖추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일부 노인층과 빈곤에 시달리는 다른 노인층 간의 격차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5. 사회 문화적 활력 저하. 인구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으로 구성될 경우 사회 전반의 기조나 소비 패턴, 정치적 요구 등이 노인층의 선호에 맞춰진다. 이는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를 저해하고 사회 곳곳에서 보수적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줄어들고 혁신이나 변화보다는 안정과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층이 주요 유권자로 부상할수록 정치권은 노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복지 확대나 연금 혜택 강화 등의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적 한계와 젊은 세대의 불만을 무시할 수 없어 실효성 없는 타협안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정치권이 단기적인 인기 영합적 대응만 하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고령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활력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생활을 위해 도시나 해외로 유출된다. 그 결과 도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방은 인구 소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의 균형 발전이 어려워진다. 6. 장기적 악순환의 덫. 만약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맞물려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일단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저출산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연금 및 복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낼 위험이 커진다.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세금을 인상해도 부족분을 메우기 어려워지면 연금 수급액이 크게 줄거나 지급 시기가 늦춰지고 복지 서비스 역시 대폭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과 젊은층 간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된다. 재정이 부족해지면 공공의료 서비스나 장기 요양보험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질병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한 채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난다. 특히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많아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간호인력이 태부족 상태에 빠진다. 결국 가족들이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중장년층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를 돌보는 사례가 급증해 가계 경제도 무너진다. 다수의 노인층은 빈곤 상태에 빠져 필수적인 의료나 돌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반면 자산이 많은 소수의 노인층은 개인 의료보험이나 프라이빗 케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노인 내 계층 분화가 극심해지고 전 세대에 걸쳐 사회적 불만이 폭발한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거나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어 사회 전반의 결속력이 크게 훼손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 노동력 감소, 혁신 동력 약화, 두드러진 세대 갈등 등이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국가의 미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젊은 인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로 이주하고 국내 산업은 저성장과 기술 경쟁력 저하로 점점 뒤처지게 된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부도나 극단적 자산 가격 폭락, 사회 안전망의 붕괴 등 극단적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끝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 피할 수 없는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고령 인구의 증가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 적절한 노동시장 활용 등을 통해 긍정적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탄탄한 복지 연금 제도 개혁, 의료 인프라 확충, 돌봄 시스템 마련, 노동시장 유연성과 재교육 기회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 지원책 등 다방면의 정책적 대응이다. 만약 이러한 대응이 미흡하다면 경제성장의 둔화, 연금과 복지 재정의 위기, 의료비 폭등, 가족과 사회의 돌봄 부담 가중, 세대 갈등 심화, 지역 불균형, 그리고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다. 최악의 경우 우리는 연금 제도의 붕괴와 노인 빈곤, 의료 돌봄 시스템의 마비, 사회 정치적 갈등 격화, 국가 경쟁력 상실이라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고령화는 한 세대나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다. 고령층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폭증하는 초고령 인구가 야기하는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남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